예, 안녕하십니까. 찐업방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토요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크게 발생하고, 또 한국으로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나요? 지금 일요일이니까 2월 이제 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미국 기지에 대해서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보고 공격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기사로 확인한 거는 이란의 어떤 지도자가 이제 사망한 이슈가 이제 발생했고요. 이게 현재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제 생포 작전을 미국이 했고 그때쯤 돼서 이란에서 어떤 시위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시위가 좀 발생한 것들이 있었고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미국과 이란은 계속 핵개발 억제, 중지 이런 이슈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에게 이제 어떤 정권에 대한 교체라든지 핵개발 이슈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란 국경으로 이제 집중했고 그동안 이제 이러한 미국의 그 핵개발 중단이라든지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어떤 정권에 대한 교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이제 어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이제 공습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이제 중동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태가 단기 이벤트로는 빠르게 이제 뭐 수습되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최소 중기 이상의 어떤 충격을 줄 것이라고는 보고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나 어떤 남미 국가들과는 조금 이란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어떤 그 독재 체제라기보다는 어떤 체제의 견고함이 있고 이란이 이제 원유 수송선을 이제 이동을 허가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통과를 안 시키는 봉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글로벌 경제에 이제 구조적인 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유가 급등이 발생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이제 많이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퍼졌을 때 한국 증시도 이제 지금이 공휴일 일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고 3월 3일에 증시가 시작될 텐데 이때 단기 그 날뿐만 아니고 단기 및 중기까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공습을 받아서 에너지 가격 상승 예상 그리고 지정학적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나라를 볼 수 있고 이란의 원유를 중국에서 많이 뭐 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또 중동이란 이런 지정학적 생태계 안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년 한 6개월 1년은 아니죠. 한 7개월 8개월 동안 아주 급속하게 매우 성장을 이뤘고요. 지수가 이제 매우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제 증시가 막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 좀 외국인이 많은 순매수를 한 걸로 기사를 보았고 이제 개미나 이런 한국 기관들은 좀 더 계속 샀고 특히 개미들이 물론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결과가 조금 그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란에 대한 어떤 공습에 대한 것으로 봐서 단기간 좀 길면 중기간까지 어느 조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거는 좀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란이 근데 왜 이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를 했을 때는 뭐 사실 뭐 이슈는 계속 됐지만 그게 어떤 경제 세계 경제에 큰 여파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란은 왜 조금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제 그런 어떤 단일 독재자가 아니고 그런 운명이 아닌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건 엄청난 뭐 충격이겠지만 이란은 어떤 혁명 수비대라는 그런 군 체제가 있어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또 어떤 전문가 회의가 있고 또 이제 후임자가 사전에 좀 미리 지정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 동요는 있지만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오히려 외부를 향해서 장기적이고 강경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은 이란 자체 본토뿐만 아니고 이제 정규군이 아닌 중동 자체에 이제 어떤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저희가 오랫동안 봤을 때 뭐 유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군함에 대한 어떤 후티 반군의 공격, 뭐 헤즈볼라 그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의 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종료돼도 이들 대리 세력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무력이 발생해서 충돌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군함을 공격했던 이제 드론 테러라든지 해상 위험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위험이 중기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유가와 그리고 에너지 운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안보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이게 호르무즈에 대한 통과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이 전 세계 20%면 이제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실제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포함이 될 거고 중국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의 원유가의 상승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환율 불안정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 후에 여파로 발생되는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들 이것들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오랫동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3월 3일 화요일 이제 3월달 이제 개장과 동시에 아무래도 주말 동안 뭔가 이슈들이 약간의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큰 여파가 있고 어떤 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된 하락으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좀 3월 3일에는 조정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3월달 한 달이라든지 중기적인 올해 뭐 한 6월 여름 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결과가 실물 경제에 전이돼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기준금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장 금리가 꽤 높은 편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다 내릴 수도 없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것을 또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해서 단기에서 중기까지도 조금 조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전체는 하나하나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수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전까지 저희가 이제 강한 호황기로 이제 좋은 분위기였을 때 조금 요 상태에서는 제가 단기간이 될지 더 짧은 기간이 될지 중기간이 될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투자를 할 때 조금 고민을 하고 조금 조심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